점프슛을 할 때 점프는 높이 뛰게 점프가 아닙니다. 리바운드 할 때처럼 점프 뛰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점프슛은 세트슛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서 점프슛을 익혀야 됩니다. 초보자가 바로 점프슛으로 넘어가게 되면 밸런스를 못 잡게 됩니다. 세트슛은 장착을 하고 점프 또는 무릎을 편다면, 점프슛은 점프와 동시에 무릎을 편과 동시에 장착을 합니다. 이게 세트슛, 이게 점프슛. 그런데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점프슛. 자, 이거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호인들이 미들레인지에서는 점프슛을 다 합니다. 뭐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80% 90% 이상이 3점 라인에서는 점프슛을 못합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는 90% 이상의 선수들이 경기 중에 점프슛으로만 3점을 던집니다. 왜 동호인들이 3점 라인에서 점프슛을 못할까요?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근력의 부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와 일반인은 신체 피지컬이 다르고 근력이 다르다고. 우리 엘리트 중학생들, 엘리트 고1, 고2 슈팅에 능숙한 사람들은 빼빼 마른 사람들도, 키가 작은 사람들도 3점 라인에서 점프슛을 다 합니다. 성인보다 팔 힘이 훨씬 약합니다. 점프슛의 리듬과 점프슛의 밸런스를 잡을 줄 알면 거리는 서서히 누구든지 넓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슈팅에 있어서 근력 중요합니다. 근력이 좋을수록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프슛에 있어서는 상체도 중요하지만 하체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프슛을 하는데 뭔가 근력의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하체 근력을 키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점프슛을 처음 익힐 때는 점프슛 릴리즈 타이밍이 정석 타이밍으로 해야 됩니다. 정석 타이밍. 쉽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하는데, 점프 뜨자마자 슛,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슛, 두 번째는 정점에서 슛, 세 번째는 떨어지면서 슛. 여기서 가장 정석적인 리듬은 정점에서 슛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프슛은 점프의 정점에서 공을 던진다. 그럼 점프의 정점에서 공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정점에서 던진 것 같습니까? 올라가면서 던진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 번의 슛이 정점에서 슛을 한 겁니다. 저번에 그 이충희 선생님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의식하기를 정점에서 슛을 하게 되면 막상 떨어지면서 슛을 하게 됩니다.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슛을 쏴야지, 팔을 뻗어야지 하는 순간 그 즉시 공이 날아간 게 아닙니다. 손목 스냅과 팔꿈치가 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그 과정을 시작을 해야 공이 정점에서 떠나갑니다.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나는 슛을 릴리즈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릴리즈의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정점에서 슛을 쏴야지 하고 이렇게 슛을 하게 되면 막상 떨어지면서 슛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요 박스, 포스트 박스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점프슛으로.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슛을 쏘기 때문에. 릴라드와 하드는 3점 라인 밖에서 슛을 할 때 말 그대로 정점에서 슛을 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저 사람들 올라가면서 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슛의 리듬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점프와 동시에 딜리버리. 이 점프와 동시에 딜리버리 리듬을 익히지 않고 바로 골대에다가 점프슛 때려야지 하고 때리면은 밸런스가 안 잡힙니다. 슛을 던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딥 딜리버리, 딥 딜리버리, 이 연습 과정을 건너뛰고 점프슛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점프슛을 완벽하게 숙지하기가 힘듭니다. 골대가 아닌 그냥 허공에다가 먼저
팔꿈치를 올림과 동시에 점프. 요 리듬 자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리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야 점프슛 해봐 하면은 이렇게 던집니다. 점프하기 전에 장착 먼저 하는 습관이 다 배어있기 때문에 점프슛을 시켜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바로 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리듬을 익힐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디 밸런스입니다. 점프슛을 할 때 점프는 높이 뛰기의 점프가 아닙니다. 리바운드 할 때처럼 점프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바운드 할 때는 가슴을 들면서 허리가 아치가 되면서 하늘을 향해 뜁니다. 점프슛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이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 딥 딜리버리 이 리듬을 익힐 때 그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지켜봐 주든가 아니면 거울을 보든가 아니면 삼각대로 본인을 촬영하면서 내가 가슴이 들리진 않는지 점프를 앞으로 또는 뒤로 하진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이 리듬을 익히고 나면 이제 움직이면서 공을 튀겨 놓고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셋 포인트는 일정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또 너무 많이 실수하는 게 점프슛 하라고 하면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죠. 이 찰나의 순간에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 던지다 맙니다. 끝까지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점프 떠 있는 찰나의 순간 동안에 공을 날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공을 떠나 보내는데 급급해서 스냅을 끝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이 점이 바디 밸런스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선수가 이제 점프슛을 할 건데 아직 점프슛이 완벽하게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점프슛을 하는 데 있어서 점프가 높고 밸런스 깨지는 것보다 점프를 낮게 하고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고 골 잘 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프를 많이 뛰어봤자 지상에서부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뛰나 블락을 당하냐 안 당하냐는 별 차이가 없겠죠. 이 정도 뛰면은 블락을 당해. 근데 이 정도 뛰면 안 당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점프의 높이보다는 리듬을 경쾌하고 빠르게 가져가고 밸런스 잘 잡고 스냅을 끝까지 주는 것을 가장 유념하셔야 됩니다.
처음 3점을 점프슛으로 내가 해보겠다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점프 요만큼 떴습니다. 요만큼. 이만큼 떠도 점프슛은 점프슛입니다. 이만큼 떠서 잘 던지면 이만큼 뜰 수 있는 거고 이만큼 뜰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 투, 밸런스 잡고 수직 점프, 슛. 수직 점프라고 하지만 앞에 떨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내가 착지를 앞으로 했는데 잘못됐다 또는 괜찮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하체의 밸런스에 있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거랑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거랑은 다른 겁니다. 상하체의 밸런스를 맞추고 위로 점프를 했지만 앞으로 떨어진 것과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대놓고 이렇게 앞으로 점프하는 거랑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어깨 나가는 거 처음에 스탠스 잡고 점프슛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우는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상체가 뒤로 눕거나 이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간혹 NBA 선수들을 보면 한국 선수도 종종 그렇지만 경기 중에 슛을 던지고 나서 몸이 틀어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보고 NBA 선수도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나온 선수들도 연습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습 때만큼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몸이 틀어지지 않게끔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기 중에 종종 또는 예외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슈팅 메커니즘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프슛 할 때 상체가 뒤로 누웠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많은 선수들 또한 상체가 약간 페이더웨이도 아닌데 페이더웨이 같은 뒤로 누운 채로 점프슛 하는 선수가 종종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적은 힘으로 최대한 멀리 가볍게 공을 날릴 수 있으려면 제가 설명드린 바디 밸런스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체가 뒤로 누울수록 공을 날리는데 힘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선수분들은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근력이 차고 넘치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상체가 누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대체로 신체 사이즈도 작고 근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을 가장 적은 힘으로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추기를 제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